전국 1,700만 호의 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올랐지만 시세 반영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운 정부 반침이 사실상 속빈 강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 진짜 세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에스크로 정현태 대표 세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시가격 변동률 공개가 됐는데 5.24%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죠. 뭐 작년하고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네.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한 5%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보다 조금 오른 거죠. 네. 조금 오른 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평균 수준에서는 상승률이 비슷한 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 들여다보게 되면은 서울이라든지 또는 서울 인근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인근에 있어서의 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 있어서 가격 상승폭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신청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12년 만에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큰 것들을 우리 감안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올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네. 그 지역마다 어떤 그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특히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신 분들의 불만이나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의 신청 접수 건수가 좀 22배가량 늘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급증한 거예요. 이 급증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급증 배경은 일단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이제 정부는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가격 상승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올해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네.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 자체가 약간 하향한 영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들이 약 한 24주, 25주 정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사실은 굉장히 그것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은 일반 주민들이나 주택 소유자로서는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표준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 산정하는 주체,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과 또 지자체라든지 또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앞세운 국토부가 다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산정 주체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상승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의 신청도 많았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이 네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은 급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네.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작년하고 바뀐 게 없는데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굉장히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죠. 근데 특정 지역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 서울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가 현실가율 자체를 갖다 60%대를 갖다 유지를 68.1% 유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공시가격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과 또 단독주택과 토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 이 단독주택과 토지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에 있어서 현실가율이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마저 오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현실가율 자체를 갖다가 목표치는 70%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맞추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끌어올린다는 그런 비판도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체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단기간 내에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큰 폭 상승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이 대부분 국토부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정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과율은 대체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특정 지역의 가격만 좀 상승시키는 쪽으로 아마 조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왜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이의 신청을 이번에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가격 상승폭이나 문제가 되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의 신청 자체도 사실 뭐 건수는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상승한 경우의 수를 비추어 본다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된지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정 기준 자체가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주택토지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의구심이 가면은 조율을 했다,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산정 기준이 뭐였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들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내가 받게 되는 이 산정 가격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세금과 연계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일 텐데 그렇습니다. 작년과 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가 됐다면 세금 부담도 뭐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특정 지역, 특히 지금 마포라든지 용산, 네. 성동구 이런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17%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재산세 내지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적인 누진세를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부담이 당연히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또 여기뿐만 심지어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네. 요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쪽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 4구는 예외 없이 또 많이 올랐는데 이게 한 15%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전국 기준보다도 한 3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누진세율하고 맞물리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작년보다 22배가 많은 이의 신청이 있었단 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서울 시민을 그리고 과천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개발 호재가 있는 이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세수는 더 많이 거치겠죠. 왜냐하면 그 보유세라는 것도 상당히 급진적인 누진세율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 세금이 조금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은 과세 표준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네. 때문에 세 부담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사실 경기 상황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아까 이제 두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보유세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좀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내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현실화율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내가 세부담이 늘었다. 이거 그러니까 공시 가격만 올라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라간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보유세?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포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한 17%, 17%. 강남 4구가 한 15%,
과천 이런 곳은 한 24%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이런 공시가격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24% 올랐다고 해서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24%를 더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유지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급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 저항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집값은 실제적으로는 24%가 오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값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좀 올랐겠지만은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인위적으로 이걸 공시가액을 현실화하겠다라는 네.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가액이 오른 것처럼 해서 과세 표준 계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조세 저항이 22배라는 엄청난 그런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예. 그 개별 주택도 좀 한번 짚어보려고 예, 하는데요. 여기 대규모 왜 오류가 있었었잖아요. 네, 예, 개별 그렇죠. 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서 네, 네. 지금 조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별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의 상급 감정원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해당되는 시군구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호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반영하다 보니까 가격 부분에 있어서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이 부분의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 중인 상태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네.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가운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네. 예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개입도 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 국토부 그리고 그걸 갖다 대행하는 사실 한국감정원의 어떤 판단에서 결과 가치가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보유세 부담이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영향들도 많겠지만 보유세 부담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대상 주택들이 약 한 120만 호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큰 폭이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약 50%가 네. 종부세 대상에 추가 편입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유 대상도 많이 늘어나고 보유 부담도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선도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사례를 짚어서 좀 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이제 공시가격이 약 6억 원이고 84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9억 원에서 12억. 자, 그렇다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네, 이게 아까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전용 면적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란 말이죠. 네. 이게 상당히 큰 아파트도 아니고 뭐 강동구 둔촌동에 있으니까 좀 지역별로는 좀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이게 공시가격이 한 5% 정도, 5.4%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작년에 한 5억 8천 정도 하던 게 지금 이제 6억 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부담은 한 18%, 18.9% 거의 2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른 거는 5%인데 세부담은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더 올라가지고 2% 정도. 작년에 한 25만 원 내든가 한 25만 5천 원 정도, 5천 원 네. 정도 더 늘어났지만은 이것도 생각해 보면 보유세 부담이 이제 재산세가 되겠죠. 한 135만 원으로 거의 20% 올랐다라는 거는 상당히 세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실현한 소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이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앉아서 세금을 뭐 한 20만 원 이상 더 맞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또 다음 나올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노원구 소재예요. 보면은 네. 공시가격이 3억 원, 시세는 3억 원에서 6억 원이 되겠죠.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사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초과
그렇습니다. 주택인데 그리고 2주택 예. 이상이라면은 6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지 보통 않아도 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세금 부담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재산세를 낼 거냐,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거냐, 요 이제 차이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노원구 아파트 이제 공시가격 3억이라고 하면 요게 한 3억에서 6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될 텐데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세부담은 늘어났을 것이다. 물론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파트라면 사실 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이 세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정도 건강보험료는 유지되는 수준 한 12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본 사례들이 이제 뭐 공시가격 3억 원 그리고 6억 원 6억 정도의 원, 사례인데 예. 사실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 한 채일 네네.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사례는 사실은 조금 물론 이게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공시가액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물론, 9억에서 12억 원이요. 요 부분이 사실은 세금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사례 두 가지가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사례란 말이죠.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례를 두고서는 크게 늘어난 세부담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장을 건데. 하고 싶겠지만 예. 사실상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인구의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로 보면 네. 한 30% 이상이 9억 원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에 왜냐하면 강남에 웬만하면 다 그 이상 되니까 공시가격이요? 그리고 뭐 예.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니까 사실 이 사례보다 더 많은 수의 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 여기 사례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세부담을 많이 느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6억 원 사례 뭐 시세로 한 9억 원 정도 되는 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세부담이 2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시가액은 5%밖에 증가 안 했는데 뭐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번에 조사 저항을 불러오게 된 원인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더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그 있다는 인구도 말씀을. 상당하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부담이 커진다면은 사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네. 뭐 급매물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박사님께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토부가 이번에 뭐 예전과 비추어서 크게 많이 안 올랐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전에 우리 이야기가 된 대로 사실은 서울의 중간 아파트를 줄을 쭉 세우게 되면 중간 정도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중위 가격이죠. 중위 가격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이요? 예, 시세로 아. 7억. 그러니까 이번에 6억에서 9억 사이 그 경우에 있어서도 약 한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이 전국 평균에 준하고 네. 그 이상 되는 중위 가격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런 가격을 가지고 과연 물건을 이제 내놓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시장에 많이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만일 팔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일정한 그 구간별로 해가지고 최대 사실은 40%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체 대출 규제가 상당히 최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중에 있어서의 관망세도 많고 거래 심리도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사실은 돈줄이 묶여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팔려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매물로서 충분히 소화가 될 거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매물로서 직접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 있어서는 뭐 정리라든지 이런 우회하는 방법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세 부담에 대한 증가를 갖다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크게 사실은 매물로서 쏟아짐으로써 시장의 가격이 더욱더 하락세로 심화되는 그런 쪽의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 박사님 말씀을 좀 보완을 하면 네. 우리는 이제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6월 1일이란 말이죠. 예, 이 6월 1일 날 누가 보유하느냐. 그렇죠. 아, 그 시점이 그래, 중요한 거죠. 그 사실. 시점에 네. 따라 가지고 이제 세부담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이런 그 재산세가 됐든. 네. 그런데 이제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잔금청산일 기준입니다. 네. 요 기준으로 해서 많이 물건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넘겨서 사면 자기가 세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다 그치.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협상 능력이 더 강하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상 능력은 지금은 팔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협상 능력의 우위는 누가 가지냐? 이 살려는 살려는 사람이 사람이죠.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난 잔금청산일을 6월 1일 이후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결국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입장에서 예. 양도세 부담도 있을 수밖에. 그럼요. 양도세 부담도 지금 꽤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은 법적인 예측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이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늘어나는 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말씀 좀 나눠보려고는 드리고 싶었는데, 했었습니다만 네, 네. 시간이 좀 시간 모자라서 관계상.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현태 세무사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